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주염에 관한 내용을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셔서 이제 내용을 쭉 설명드리다 보면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치주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주에 오셨던 환자분들 엑스레이를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진 케이스들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치주염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뜻 자체가 치아의 주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주위라고 할 수도 있고 주변 조직들, 치아 주변 조직에 생긴 염증을 저희가 치주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치아의 주변 조직이 어떤 게 있느냐? 치아는 그냥 크게 보면 뼈하고 잇몸 속에 묻혀있는 조직이잖아요, 치아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송곳니를 보시면 송곳니가 이렇게 있고 뼈가 이렇게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뼈에 이렇게 딱 묻혀 있어 가지고 뼈가 단단히 잡아주니까 씹는 힘을 견뎌내고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뭔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 치아를 잡고 있는 뼈의 높이가 점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전에는 치아 뿌리를 이렇게 보면 이만큼이 뼈에 묻혀 있었는데 치주염이 진행돼서 뼈가 녹게 되면 뼈 안에 묻혀 있는 뿌리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힘을 받았을 때 흔들리거나 불편해서 씹을 때 아프거나 뼈가 내려가니까 뿌리가 드러나 있어서 찬 거에 실이되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처음에 이제 저희 치과에 오신 게 이렇게 하얗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입안에서는 이제 금으로 브릿지를 치료를 하셨었는데, 과거에 뿌리가 있고 뼈가 있으면 이 사이에 검은색 선이 있잖아요. 검은색 선들이, 이게 이제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뼈하고 치아 사이에서 단단하게 치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뭔가 염증이 생겨서 인대가 찢어지거나 하면 여기 염증 생기면서 이 검은 부분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만큼 많이 두꺼워져 있고 뼈가 이쪽으로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이 어금니도 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뼈가 그만큼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치아 목쪽이 이 정도까지는 뼈가 있어야 좋은데, 뼈가 녹아있게 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일단은 찬 거에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뼈가 녹으면서 실질적으로 치아 뿌리가 뼈에 묻혀있는, 뼈가 치아를 잡아주는 양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씹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더 치주염이 많이 진행되면 치아가 이제 흔들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치아 뿌리라는 게 이렇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수학을 한번 해보면, 치아의 뿌리를 예를 들어 하나의 원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뿔은 펼치면 부채꼴과 동그란 이걸로 나뉘게 됩니다. 치아의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길이가 처음에는 10mm 정도 뼈에 묻혀 있었어요. 근데 치주염이 진행돼서 5mm만큼 뼈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10mm 부채꼴을 펼쳤을 때는 이만큼의 치아 표면적, 그 뿌리의 표면적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 뼈에 이제 접촉하고 뼈에서 힘을 받아주고 있는 건데, 이게 5mm가 되면 그림으로만 봐도 높이는 10에서 5, 즉 50%가 낮아졌는데 실제 면적은 어떤가요? 여기서 반만큼만 줄어들어도, 이걸 계산해보면 이게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이 부채꼴의 면적은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면 이 길이는 2파이 R이잖아요. 그리고 이 반지름, 이 전체 원의 면적은 2파이 R이에요. 그러면 이 부채꼴의 면적은 전체 파이 R 제곱에서 2파이 R분의 2파이 R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워버리면, 여기도 R이 지워지면 파이 곱하기 큰 반지름 곱하기 작은 반지름, 이게 이제 간단한 수학으로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그래서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 곱하기 큰 원의 반지름이랑 비례하는데, 이게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 부채꼴의 넓이, 여기는 R도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2분의 R로. 이 부채꼴을 여기다 이제 원뿔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는 이 길이도 반으로 줄어들어서 처음에 이게 소문자 R이었으면은 2분의 R이 될 거고, 여기의 길이도 반으로 줄어드니까 2분의 R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2분의 R 곱하기 2분의 R, 즉 원래 길이의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길이는 뼈가 녹아서 10mm에서 5mm로 이 길이 차이는 50%만 줄었는데 실제 뿌리가 잡고 있는 면적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염은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이 뼈가 녹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지금 제가 복잡하게 무슨 부채꼴의 넓이 이런 거를 간단히 재미삼아 계산을 해봤는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치주염은 뿌리가 실제로 이제 원처럼 이렇게 뾰족하진 않고 쭉 밑으로 좁아지는 형태이긴 한데,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처음에 녹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녹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만 30세 이후가 되면은 치주염에 이완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스케일링하고, 혹시나 치과에서 검사를 하면서 잇몸뼈가 녹는 소견이 보인다라고 하면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평소에 양치질 꼭 신경 써주시고요. 치과에서 잇몸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고 계속 내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이게 처음에 녹으면은 그만큼 뿌리를 잡고 있는 표면적이 확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증상이 또 생각보다 잘 안 나타나요. 치주염이 만성적인 질환이라서. 특히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3개가 있거든요. 위에 어금니는. 그래서 이게 진짜 뼈가 여기 끝까지 다 녹지 않는 이상은 일단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가 안 아프고 흔들리지 않으면 치과에 안 가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아프고 흔들리지 않더라도 뼈가 녹는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처음에 녹았을 때 이게 처음에 이 뿌리를 잡고 있던 뼈가 녹지 않고 유지되는 게 결국 이 치아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녹기 시작하면 그때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녹는 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싶으면 경각심을 갖고 좀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뼈가 이렇게 많이 녹아 있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살리기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뼈가 녹아 있어도 어느 정도 씹을 수 있고 많이 견딜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치과에 오면은 이런 치아를 봤을 때 10에 9 이상의 치과 의사들은 아마 발치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시리고 약간 씹을 때 불편하긴 한데 이걸 빼야 돼? 라고 또 10에 9의 환자분들께서는 의문을 갖거든요. 이걸 왜 빼야 돼? 아직도 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치아가 기능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이대로 놔두면 뼈는 더 점점 녹을 거고 브릿지가 흔들흔들하게 될 정도가 되면 그때는 그 다음 치료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녹는다 싶으면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되시고, 치주염을 일으키는 거는 결국에는 힘과 세균이거든요. 힘이라는 거는 교합력, 우리가 씹을 때 치아들이 힘을 받잖아요. 이분은 엑스레이만 보면 오른쪽은 어금니가 없으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분은 왼쪽으로 주로 식사를 하겠구나. 결국 이게 뼈가 이렇게 많이 녹은 이유도 이쪽으로 식사를 많이 하면서 교합력을 많이 받은 게 첫 번째 원인일 거고, 두 번째는 뼈가 녹으면서 치석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치석 주변에 세균이 붙잖아요. 세균 때문에 뼈가 이렇게 많이 녹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주염이라는 거는 정말 소리 없이 다가와서 내 치아를 망가뜨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0세 이후라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 하러 치과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도 한 번씩 찍어보고 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혹시 치주염이 진행될 만한 소지가 있는 치아들은 더 유심히 보고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쪽 오른쪽 아래 여기에요. 예전에 메탈 세라믹으로 브릿지를 하셨는데 이분도 보면 뼈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릿지에 이렇게 빠진 치아, 매달려 있는 치아 밑으로는 음식물들도 많이 낄 거고 이쪽을 닦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엑스레이가 2018년 5월 달에 찍었던 엑스레이고요. 이건 2019년 12월에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5월 달에 찍었던 엑스레이랑 이걸 비교해보면 여기가 뭔가 검게 이렇게 쭉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잇몸도 많이 부어 있으시고, 뼈가 이렇게 녹아있다는 건 뿌리 하나는 뼈에 녹아있고 이쪽 뿌리가 이제 잡고 있으니까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여기를 닦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뿌리도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2개여서 흔들리거나 이런 건 없으신데, 그래도 한쪽 뿌리가 뿌리 끝까지 녹아있으면 이 치아의 예후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더 녹기 전에 차라리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문제는 1년 전 5월 달에 18년 5월 달에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안 오게 되신 거죠. 그리고 갑자기 부어서 오셨는데 이미 작년에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했었고 괜찮겠지 하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오른쪽에 부어서 오니까 치과에서는 이제 뼈가 뿌리 끝까지 다 녹아 있어서 이거는 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환자분도 되게 당황스럽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당황스럽고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치주염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분은 왼쪽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데도 뼈가 이렇게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에 아래 어금니 뿌리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갈라진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도 뿌리가 이렇게 있고 갈라져 있는 이 부분, 이 갈라져 있는 이 부분 밑으로 뼈가 녹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잇몸 살은 여기 위에서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잇몸 살이 덮고 있지만 실제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이하고 잇몸 틈새로 음식물이 끼어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런 데는 잇몸 살과 뼈의 깊이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끼어 들어가도 금방 또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뿌리가 갈라진 이런 데 이제 음식물 같은 게 끼어 있게 되면 이런 거는 뺄 수가 없어. 양치질에선 절대 안 빠지고 치과에서 기구를 넣어서 빼려 해도 뿌리가 갈라진 밑으로 이제 낀 거는 잘 빠지지가 않거든요. 치석도 잘 제거가 되지 않고. 이걸 하려면 잇몸을 열어서 간단한 잇몸 수술을 통해서 잇몸을 열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다 긁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마냥 쉽지는 않고, 그래서 뿌리가 갈라진 밑으로 뼈가 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확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이제 사진이 좀 흐린데 이게 예전 제 엑스레이인데, 이제 이치아 임플란트가 두 개 있고 임플란트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인데 이거는 2016년 3월 달에 찍은 엑스레이예요. 보시면 이때만 해도 뭐 크게 뼈가 녹거나 이런 소견은 없었거든요. 오늘 오셔서 보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고 아프다고 오셨어요. 부어있고 보니까 뼈가 이미 다 이렇게 녹아있더라고요. 이거는 단순 치주염은 아니고 이렇게 된 데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치주염이라는 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순간에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는 진행이 좀 더디기는 한데 사람마다 또 다르고 힘받는 양상에 따라 다르고 하니까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정기검진하고 스케일링 하시잖아요. 스케일링 할 때 엑스레이도 한 번씩 찍어 보셔서 내 치아에 혹시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는, 치주염의 위험성이 있는 치아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치주염이 만약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6개월이나 혹은 4개월에 한 번 정도 치과에서 계속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하고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치료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세요.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이 치주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치주염이라는 게 그만큼 정말 소리 없이 다가와서 내 치아를 망가뜨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 뿌리라는 건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몇 미리가 녹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한 2, 3mm 정도 이거를 잘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만큼 예방을 더 잘 해야 되겠고요. 치주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